뭐라고? 지금 내가 용돈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아픈 엄마는 생각도 안 하고. 뭘 또 말을 그렇게 해? 딸이 엄마한테 부탁할 수도 있지. 그게 부탁하는 거냐? 협박하는 건 아니고. 협박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실제로 지금까지 내가 용돈 계속 보내줬잖아. 그럼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두 모녀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요즘 부모 자식 간에 용돈을 두고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보면 부모들이 보상 심리로 용돈을 바란다며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세대가 가족을 꾸리기 더 힘겨우니 진정한 어른이라면 도와줘야 한다면서 말이죠. 여기 70대 박씨네 가족도 용돈으로 얽혀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녀의 딸 연주는 시집을 가고 나서도 박씨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지냈습니다. 박씨는 언제나처럼 동네 주민회관에 참석하고 있었죠. 아들이 좋다는 말은 다 옛말 같아. 요즘은 명절에도 처가집부터 간다니까. 딸이 훨씬 낫지. 자주 찾아오기라도 하잖아. 맞아, 박 씨는 딸만 있었지? 박 씨는 좋겠어. 딸은 그렇게 잘한다던데 게다가 근처에서 산다며? 자주 놀러 오겠네? 평소에 말을 많이 하던 박씨는 그저 멋쩍은 웃음을 지어낼 뿐이었죠. 그러던 와중 딸 연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야?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네? 나 지금 잠깐 밖에 나와 있다. 무슨 일인데 찾아왔어? 아니, 우리 지우 좀 봐달라고. 약속이 있는데 지우를 데리고 못 갈 것 같아. 알겠다. 지금 갈게. 그러고는 주민회관에서 황급히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박씨였습니다. 딸은 약속이 있을 때마다 손주를 맡기러 오고는 했죠. 그래도 이쁜 손주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으니 자주 맡겨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가 좀 늦을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지우 좀 데려다주고 저녁 좀 나 대신 해주면 안 될까? 뭐 하느라 그렇게 늦게 돌아다녀? 남편이 뭐라고 안 해? 남편이 뭐라 하긴 뭘. 오히려 잘 놀러 다니라고 이야기하지. 아무튼 부탁할게. 남편 곧 있으면 올 거야. 남편과 10살 차이가 나는 딸은 철이 들지 않은 것처럼 자주 놀러 다니곤 했습니다. 딸의 집은 3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었죠. 딸의 집에 갈 때면 박씨는 언제나 청소까지 해주곤 했습니다. 애들 있는 집이라지만 꼬라지가 이게 뭐니? 집은 항상 깨끗하게 해둬야지. 아빠 다녀왔다. 어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연주가 지후를 맡기고 잠깐 친구랑 놀러 갔는데 늦는다고 저녁 좀 차려달라고 하길래 와봤다. 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됐는데 죄송해요, 어머니. 그리고 감사해요. 아니 됐다. 나도 우리 사위 밥 챙겨주면 좋지 뭐. 진짜 어머니가 같이 살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올 때면 항상 집이 깨끗한 것 같아요. 빈말이라도 기분이 좋은 박씨였죠. 그렇지만 사실 실제로 박씨가 오면 집이 언제나 깨끗해지곤 했습니다. 어지럽혀 있는 집을 보면 치워둬야 속이 편했기 때문이었죠. 사위가 먹은 밥그릇을 치울 때쯤 딸인 연주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세상에, 청소까지 해준 거야? 고마워, 엄마. 우리 엄마가 역시 짱이야. 내가 하기 전에 너가 좀 치워둬라. 집이 이게 뭐니? 매일 치우려고 하는데 치우면 지우가 매일 어지럽히는 걸 어떻게 해. 그래도 매일같이 치워야 하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밥도 매일 먹는데 못하러 먹니? 에이, 잘해주고 또 잔소리한다. 이제 나도 왔으니까 엄마도 얼른 집 가서 쉬어. 그래 알았다. 다음에 집에 올 땐 깨끗하게 해둬야 한다. 설거지까지 다 끝내고 쉬지도 않은 채 사위가 불편할까봐 집에 빨리 돌아가려던 박씨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용돈 하세요. 아니 뭘 이런 걸 다 주고 그러냐? 괜찮다.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항상 감사드려요. 박씨는 멋쩍게 돈을 챙기긴 했지만 그래도 고마워하는 사위와 딸을 보며 뿌듯했죠. 집으로 돌아온 박씨는 생각해보니 밥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저녁을 챙겨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누워서 잠에 들려고 하는데 무릎이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잠을 설칠 수밖에 없던 박 씨였죠. 사실 오늘 같은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약속이 있을 때마다 손주를 맡기러 찾아오곤 했고, 그럴 때마다 언제나 저녁에 집까지 데려다 주곤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당연하게 된 이런 상황은 문득 박 씨의 심정을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딸인 연주는 여전히 손주를 데리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지우 좀 부탁해. 오늘은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3시에 약속이 있어서 말이야. 뭐? 그럼 미리 말을 했어야지. 나도 오늘 약속 있는데. 아니, 부탁하는 사람이 미리 말을 해야지. 내가 왜 미리 말해야 한다는 거야? 내가 하루 이틀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엄마가 얘기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딸의 모습에 박 씨는 어이가 없었죠. 아, 몰라. 지우 혼자 두면 안 되니까 약속 취소해줘. 오늘 난 절대 못 뺀단 말이야. 그러고는 지우를 냅두고 약속 장소로 가버리는 딸이었습니다. 박 씨는 어이가 없었지만 손주를 혼자 냅둘 수 없었기에 결국 약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 저녁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또 손주를 집에 데려다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들어오자 박 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죠. 한 번만 더 이렇게 맡기고 가면 다음번엔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알았어? 엄마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약속을 끝마치고 돌아온 딸은 박 씨에게 멋쩍은 웃음을 보이며 사과를 했죠. 그래서 엄마, 오늘 저녁은 뭐야? 저녁이라니? 먹고 들어오는 거 아니었어? 뭐라고? 아니, 내가 7시쯤에 저녁 먹고 들어오는 거 봤어? 맨날 잘 챙겨주다가 왜 그래? 당연히 저녁을 먹고 들어올 거라 생각했던 박 씨는 저녁을 준비하지 않았죠. 그러나 저녁을 당연히 준비했을 거라 생각하는 딸을 보며 박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내가 해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구나?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알아서 챙겨 먹을 테니까 그만해. 이제 집으로 가도 돼. 박 씨는 한마디 더 하려고 했지만 딸과 싸울 것 같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을 도와주었던 박 씨였지만 내쫓겨지는 느낌을 받은 박 씨는 서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에게 잘해줘봤자 소용없다더니 이런 이야기였나? 슬픈 마음을 억누른 채 그렇게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던 박 씨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난 후 딸은 갑작스럽게 박 씨에게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내가 저번엔 미안했어.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다 같이 여행이나 갈까 하는데 어때? 여행? 갑자기 무슨 여행이야? 아니, 내가 그동안 지우 봐달라고 했던 게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가 언제 여행 한번 가보겠어. 이번 주 주말에 강원도 삼척에 펜션 예약해뒀어.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같이 쉬자. 여행을 같이 가자고 하는 딸의 이야기에 박 씨는 매우 기뻐했죠. 그렇게 주말이 되고 딸의 가족과 함께 박 씨는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엄마의 날이야. 하루 푹 쉬어, 알겠지? 아이고, 그래 말이라도 고맙다. 그렇게 저녁 식사를 차릴 때에도 손주만 보고 있을 뿐 딸은 어떠한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만에 누려보는 휴식이었는지 속으로 고마움을 느끼는 박 씨였죠. 그렇게 다 같이 술 한 잔을 걸치고 피곤해진 박 씨는 먼저 잠을 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난 먼저 방에 들어가서 지우랑 잘 테니까 너희도 좀만 놀고 자야 한다. 내일 운전도 해야 하잖아. 알겠어요. 어머니,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주무세요. 그렇게 잠을 청한 박 씨였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잠에서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기가 밝은 박 씨는 설거지 소리에 잠에서 깬 것이었죠. 그래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치우는 거라도 도와주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자 둘이서 하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잘한 것 같아. 엄마 마음이 많이 풀린 것 같던데. 그렇다면 다행이네. 이제 마음도 풀어줬으니까 지우 맡겨놓고 둘이서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자. 어머니가 서운해하시지 않을까?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용돈도 매일 30만 원씩이나 드리고 있는데 뭐. 그리고 해외 같이 가려면 돈이 얼마나 깨지는데. 게다가 한동안 엄마도 돈만 받았지 일도 안 했으니까 미안해서라도 맡아준다고 할 거야. 사실 박 씨는 딸에게 30만 원씩 용돈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껏 키워준 게 고마워서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딸은 용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대가로 주고 있던 거였죠. 이 이야기를 들은 박 씨는 조용히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돈을 주고 고용한 도우미처럼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용돈을 주는 거라 생각했지만 일을 시키려고 주는 것이었다고 생각하니 큰 배신감에 그날은 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난 며칠 뒤 딸은 엄마에게 전화해서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남편이랑 여행 다녀올까 하는데 오랜만에 둘이 가고 싶어서 말이야. 지우 좀 다음 주에 3일만 맡아줄 수 있지? 내가 요즘 다리가 너무 아파서 지후를 봐줄 수 없을 것 같다. 미안하다. 다리 아픈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데리고만 있어주면 되는 건데 부탁 좀 하자. 응? 지후가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너가 더 잘할 거 아니냐. 의사도 무조건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얘기하더라. 당분간만이라도 너희가 알아서 하거라. 나도 집에서 좀 쉬어야겠다. 뭐야, 그래서 안 도와주겠다고. 그럼 나도 당분간 엄마 용돈 안 줄 거야. 그렇게 알아. 뭐라고? 지금 내가 용돈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아픈 엄마는 생각도 안 하고. 뭘 또 말을 그렇게 해? 딸이 엄마한테 부탁할 수도 있지. 그게 부탁하는 거냐? 협박하는 건 아니고. 협박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실제로 지금까지 내가 용돈 계속 보내줬잖아. 그럼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도와주지 않으면 용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딸이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부탁이라고 했지만 들은 당사자로서는 협박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죠. 그런 딸을 보며 화가 머리끝까지 난 박 씨였습니다. 안 되겠다. 네 용돈도 이제 필요 없고 앞으로 너희끼리 알아서 살던가 마음대로 해라. 내가 도와줄 거라는 생각은 앞으로 기대도 하지 마. 알았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박 씨였습니다. 그 이후로 한동안 딸에게 연락이 와도 전화를 받지 않았죠. 용돈이 들어오는 계좌에는 첫 달엔 용돈이 들어오더니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껏 받았던 용돈은 용돈이 아니라 딸이 자기를 도와주는 값이라며 주는 것이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서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던 박 씨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박 씨는 딸이 주는 용돈을 지금껏 받아놓고 한 번도 쓰지 않고 모으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돈을 모아서 딸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했던 것이었죠. 박 씨는 딸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돈을 열심히 아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돈을 모을 필요가 없었고 그 돈을 자신에게 쓰기로 생각한 박 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박 씨의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용돈을 주는 자식들을 보며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받으며 자라곤 합니다. 부모들도 당연하게 자식들에게 사랑을 주곤 하죠. 그러나 사람이라면 반복되는 것들이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느끼곤 합니다. 무조건적인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말이죠.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항상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을 도와주곤 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러한 사랑을 자식들은 당연하게 여기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당연한 감정을 느끼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조금이라도 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뿐이죠. 최근에는 뉴스에서 부모가 자식한테 용돈을 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좋은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용돈을 바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글 때문이었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많은 한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최근 딸이 취업에 성공해서 한 달에 250만 원이라는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딸은 다행히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취업했죠. 그래서 저는 자취하지 말고 집에서 출퇴근하며 저에게 30만 원을 생활비로 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부터 입이 대빨 나오더니 저와 이야기하지 않더군요. 월세에서 살게 되면 어차피 60만 원은 내야 하는데 30만 원 내는 게 그렇게 아까운 걸까요? 딸은 집에서 청소며 빨래, 밥이나 생활 관련된 건 아무것도 지출하지 않는데 말이죠. 그냥 60만 원 달라고 해볼까요? 이러한 의견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온라인에서는 이러한 사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생활비를 받으면 딸은 어떻게 돈을 모아서 시집을 가냐는 의견도 있었고, 딸이 나중에 병간호하면 간병비는 줄 거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생활비 받는 게 당연한 거다, 밥값은 내는 게 기본 아니냐며 이야기하는 의견도 많았죠. 그 중심에는 부모의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2020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은 55.3%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흔히 이런 청년들을 보고 캥거루족이라고 이야기하죠. 부모 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캥거루족 10명 중 7명이 결혼 전까지 독립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독립 필요를 못 느낀다거나 부모님과 사는 것이 편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죠. 저는 이 의견을 보고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요즘 삶이 힘들면 저런 생각을 할까 하고 말이죠. 최근 뉴스들을 보면 취업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경제 상황이 발전하면서 신입들을 뽑는 비중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탓이죠. 게다가 경쟁은 점점 치열해져만 가고 있고 사람들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캥거루족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부모들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전문가가 말하길 부모 세대가 본인들의 노후 준비를 미루고 희생한다는 개념으로 자녀 지원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녀의 재무 독립이 늦어지고 지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후 파산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얼른 독립하길 바라며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비해 자녀들이 용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왜 논란이 되는 걸까요? 부모가 깊은 사랑을 주었다면 자식이 능력이 되는 한에서는 부모를 도와줄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요즘 자식을 남처럼 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식이 용돈을 주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댓글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 다 좋아요. 자식들이 용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독립하고 나중에 부모에게 손 벌리지나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가 전 재산 기부해도 할 말 없어야 할 거예요. 용돈을 주지도 않아 놓고 말이죠. 내 돈은 내 돈이고 부모 돈도 내 돈이라는 심보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드리고 싶어서 주는 용돈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식이 형편이 안 되는데 형편에 비해 많은 용돈을 정기적으로 바라는 건 문제가 있죠. 부모 자식 간에 너무 도리가 없어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용돈을 주기 싫어하면서 유산은 받고 싶어 하는 건가요? 저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부양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나이가 많아도 부모님 집에서 의존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건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저 부모들은 너무 바라지만 않으면 될 것이고, 자식들은 부모들이 준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해주면 서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무릇 좋은 부모라고 한다면 용돈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저 알아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면 서로 가끔 도와주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저 여러분들이 자식들과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인생의 소리꽃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